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일반인과 평론가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영화관 사회공헌 담당자 황대리입니다. 네, 메가박스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 기획. 브랜드 기획팀. 네. 있어 보이는데요? 허세. 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메가박스 강조하는 거야? 그냥 뭐 뭔가 들어올까봐. 네. 영화 미생 배준현입니다. 네. 배준영 감독님 나오셨고요. 네. 네, 영화 만학도 김프로입니다. 네. 자, 이번 영화는 무한대를 본 남자. 네. 네요. 하기 전에 네. 인상적인 댓글을 한 번씩 또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아볼까요? 간만에 저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언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진화중이라는 분이 저는 이번 게스트 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성작가 얘기예요. 제가 배 감독님 강의 열성팬이긴 한데요. 제가 강의하는 걸로 굳은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네. 아무리 명강이라도 가끔은 손들고 질문을 한다던가 딴지를 놓는다던가 하고 싶을 때가 있는 법이잖아요. 근데 네. 감독님이 워낙 조리 있게 조곤조곤 확신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니 다른 패널 분들이 적절히 끼어들기가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 뒤는 성작가 칭찬이네. 네. 아무튼. 네. 저는 같은 분. 네. 진아중님께서 그 닥터 스트레인지 저희 한 편을 들으시고 일단 김프로님은 두 번째로 영화를 보실 때도 조신 것이 틀림없어요. 맞아요. 그 얘기 있었어요. 그간 김프로님이 보여준 분석력이나 기억력을 감안해 볼 때 네. 그것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봐요. 맞아요. 야, 예리하십니다. 두 번째도 졸았어요, 솔직히. 왜냐면 제가 이제 네. 마블 영화에 대해서 네. 그냥 아주 겉핥기식으로 네. 이렇게 띄엄띄엄 본 거 말고는 네네. 뭐 찾아본다거나 뭐 마블의 세계를 이해한다 이런 게 사실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닥터 스트레인지는 되게 생뚱맞거나 이렇게 생경한 네. 편이어서 네. 사실 이렇게 잘 못 따라가고 네. 그 첫 번째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고 두 번째도 사실은 볼 때는 좀 졸아가지고 네. 뭐 했는데 예리하십니다. 그러지 않고서 우리한테 그런 걸 막 물어볼 리가 없었지. 그때 그 방송 때. 맞아. 이게 뭐 악플이라고 좀 그렇고 네. 그 비판적인 댓글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네. 맞아. 저희가 하여튼 더 잘 준비해서 사실은 그 황대리가 마블 팬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나 그냥 팬이지, 뭐. 네, 황대리가 오면 그래도 좀 이게 교통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네. 예비군을 가는 바람에 예. 성작가가 그거 녹음하고 악몽 꿨다고. 욕먹을까봐. 내가 좀 뭔가 문제가 있나 싶었던 게, 저는 그 시사에 가서 봤을 때 닥터 스트레인지. 네. 나는 뭐 별로 재미없었지만 사람들은 재밌게 보지 않을까 했는데, 네. 보니까 또 닥터 스트레인지가 마냥 또 평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네. 제가 느꼈던 약간 지치는 지점이, 네. 나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느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 이 댓글을 보고 더 지쳤어요. 소울 브라더 넘버원 님이 네. 내년 DC 마블 사이파이 영화 라인업을 적어주셨는데 정리해주죠. 네네. 2007년 로간, 네. 고스트 인 더 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2, 원더우먼, 스파이더맨 홈커밍, 유나이티드 폭스 마블 필름, 토르, 저스티스 리그까지 우리가 볼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거 네. 좀 뭐 잘하시는 분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다음번 이 마블 영화 할 때는요. 네. 마블을 정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저희가 모셔서 네. 특별히 이 강의를 듣는 시간을 네, 준비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찾아봐야 되겠다. 네. 저는 인상 깊은 게 이제 스타다린인가? 성 작가님 계속 만나고 싶어요. 완전 좋아요. 황대리님 복귀 후 네 분이 토론하는 모습 기대됩니다. 완전. 내용에서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난 말수 좀 줄이고. 네.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듣고 있냐, 성작가? 너 오래. 성 작가는 진짜 네. 연출 이전에 작가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네. 뭐, 이제, 저랑 같이 학교 다니면서 연출도 하고 했었는데, 네. 예전에도 뭐, 이런저런 뭐, 무가지 같은 잡지, 뭐, 이런 글도 쓰고, 이 책도 많이 읽고, 작가로서 자기 이걸 더 편안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작가의 위치를.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직업인데,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네. 섭외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 뭔 섭외? 황당한 섭외 하나 들어왔어요. 네.
KBS에서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네. 시사 입문 프로그램이래요. 네. 정확하게 그 무슨 다른 모델로 하는 컨셉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컨셉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네. 네. 연락이 저를 섭외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긴가민가 하고 가서 이제 만났는데 네. 뭐 작가님하고 PD님하고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들었는데 뭐 심리학자들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무슨 또 뭐 사회학 교수님은 또 이런 얘기하고 네. 뭐 이런 뭐 걸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물었죠. 네. 괜찮으시겠어요? 저를 어디다 갖다 쓰시려고? 네. 전문가도 아니고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사실은 제가 이 아이덴티티에 굉장한 지금 그 혼란을 겪고 있는 네. 뭐라고 나를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상황인데 네. 전직 기자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가. 그랬더니 뭐 자기들도 고민을 해보겠다면서 이렇게 왔는데 12월 중순쯤 프로그램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래서 공중파 데뷔하시나? 그쪽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다가 하고 네. 나가리 놓지 않는 이상 뭐 나가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하여튼 신기한 일이에요. 공중파 데뷔가 아니구나. 공중파에 오래 계셨구나. 그렇죠. 저를 그렇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죠. 고민 중입니다. 캐릭터를 좀 잘 잡아야 되겠네. 그래서 김프로라는 이름은 네. 재밌대요. 그래서 네. 그냥 김프로라고 쓰고 싶은데 네.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댓글 앙케이트 받습니다. 그래서 영화인이라고 써볼까. 뭐 알게 뭐야. 영화 팟캐스트도 뭐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의 염원을 담아서 영화인이라고 써볼까. 영화 팟캐스트 영화 팟캐스트 MC 일단 그건 팩트잖아. 그렇게까지 길게 적어주지 않아요. 그렇군요. 듣보잡들에게는 그렇게 길게 적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재밌는 일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파란 뿔테 안경을 하나 삽시다. 그래? 요즘엔 파란색. 하얀 테가 유행인데? 그건 너무 아수라가 그래. 예. 우리는 이제 빨간 책방 운영자님을 약간 벤치마킹한 파란 뿔테 안경으로.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하루가 다르게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전국이.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내가 제대로 살기 위한 책을 읽어야 되겠다. 네. 그럼 어떤 책을 읽으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경쟁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마리오 푸조의 대부를 샀어요. 그래서 예비군 갔을 때 한 절반을 읽었는데 역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나한테 우정으로 나 비즈니스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야. 팔 완전 안으로 굽고 돈 황대리가 돼야 되겠구나. 큰일이다. 어떡하냐. 그래서 저희가 뭔가 언급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사실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요즘에 뭐 하루 걸러 하루씩 큰 뉴스들이 막 터져 나와서 네. 저희가 녹음을 해놓고 네. 뭐 방송이 될 때까지 뭐 한 4, 5일 이렇게 시차가 있는데 네. 그 사이에 또 전국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를 네. 몰라서 썰전 녹화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이런 네. 거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조금 요즘은 들더라고요.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막상 딱히 다룰 영화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 시국에 맞는 한번 영화를 한번 해야 되나? 그래서 뭐 V4 벤데타를 해야 되나? 이게 뭐, 거기서 뭐 혁명이 일어났던 게 11월 5일인가 뭐 그렇다면서요.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그걸 기념해서 그걸 한번 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네. 레미제라블 뭐 그런 거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뭐 생각이 없거나 의견이 없어서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뭐 아무튼 너무 전국이 막 요동치고 있어서 예. 맞습니다. 조금 하여튼 네. 반영할 수 있는 걸 좀 반영해가지고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국을 뭐랄까, 한번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영화를 추천하자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매트릭스. 매트릭스죠. 아바타 아니야 아바타? 아바타. 아바타. 좀 그런 거 말고. 매트릭스가 정확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전 또 이럴 때일수록 어쩌면 순수 예술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동치는 전국과 상관없이 네. 결국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게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으면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역사였다고 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그냥 통찰을 주는 문학이나 미술이나 뭐 영화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그 당시에 맞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예술 작품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네. 그런 콘텍스트 분석보다 텍스트 분석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들을 다루는 것도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번 영화는 무한대를 번 남자. 네. 마찬가지로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What do you see? Sand, Imagine
If we could look so closely, we could see each grain, each particle. You see, there are patterns in everything. 25살의 수학자 라마누잔. 라마누잔은 엄청난 공식들을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릴 만큼 천재지만 학위도 없고 가난한 인도 사람입니다. 그런 라마누잔을 발견한 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 교수 하디. 괴짜 교수인 하디의 노력과 설득으로 라마누잔은 가족들을 두고 영국으로 건너가 하디와 함께 연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인종차별과 텃세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 일상을 살게 되죠.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편견과 멸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설상가상으로 폐결핵에까지 걸립니다. 라마누잔과 하디는 세계를 놀라게 할 수학 공식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영화 무한대를 본 남자입니다. This will take a lifetime. Maybe two.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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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 총평. 한마디 총평. 그래서 아내는? 그래서 아내는. 그래서 아내는? 좀 생뚱맞아. 그래서 아내는. 저 말만 들어도 또 어디에 집중하는지 알겠다. 우리 인류학자, 여성학자, 감독님께서 또 연설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자, 황대리 한마디 총평. 저는 뭐랄까, 영화보단 실화에서 오는 감동? 오. 영화보단 실화에서 오는 감동. 네. 저하고 좀 비슷한데요? 네, 저의 한마디 총평은 실화라서 살았다. 뭐 아무튼 요런 이제 네. 분위기로 시작을 할 텐데 네. 기본 정보를 홍 대리님께서 한번 근데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이게 영국에서 만들어진 영화기도 하고 개봉은 이제 미국에서 올해 4월에 이미 했던 영화기도 한데 이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뭐 영화 매거진에서 딱히 뭐 깊게 다루는 것도 없고 뭐 인터넷에도 접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심지어는 영화 제작비조차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못 찾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11월 3일 날 그 로스트 인더스트랑 같이 개봉을 했고요. 러닝타임은 108분입니다. 맷 브라운 감독의 이제 거의 입봉작인 것 같죠? 없던데요? 필모가 찾아보니까? 전에 뭔가 하나 있긴 한데 뭔가 와이드 릴리즈가 됐나 싶을 정도로 뭐 포스터 이미지도 없고 하여튼 뭐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일단 소개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그런 감독이고 주인공이 데브 파텔입니다. 라마누잔 그 수학자로 나오는데 뭐 우리가 농담 삼아 하고 있지만 그 우리 천재 연변 이승국 선생이랑 거의 싱크로율이 피부색만 빼면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저희가 그렇게 무한대를 본 승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제레미 아이언스가 나옵니다. 참 좋아하거든요. 야, 목소리 정말 좋지 않습니까?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해야 돼요. 담배를 많이 피우면 그렇게 되나? 그다음에 토비 존스, 리를 우드로 나오는 분 있죠. 뭐 여러 가지 악당으로 나왔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독보적인 마스크를 가지고 있죠. 정말로.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그런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토비 존스도 출연합니다. 12세 관람가고요. 판시네마에서 수입했습니다. 제작비는 찾아봐도 못 찾았습니다. 수익은 미국에서 한 8만 불, 이태리에서 31만 유로 벌었는데 이게 뭐 제작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많이 든 것 같지는 않던데 약간 뭐 약간 짜치는 CG도 막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뭐 흥행성적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309개 스크린에서 개봉을 해서 26,000명. 26,000명. 300개 넘게 틀었는데 26,000개면 진짜 많이 안 봤네요. 그럼 뭐 단적인 예로 로스트 인더스트랑 354개 스크린으로 개봉한 이 영화랑만 비교해도 절반밖에 보지 않은 흥행이 잘 안 될 것 같은 영화입니다. 뭐 재밌는 지점이 있다면 구딜 헌팅에서 맷 데이먼을 이제 소개하면서 라마누잔에 비교하는 뭐 그런 시퀀스가 있거든요. 그때 언급되는 라마누잔을 다룬 영화가 바로 이 영화 무한대를 본 남자 되겠습니다. 구딜 헌팅에서 라마누잔에 비교할 만하다 이랬나? 그걸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왜냐면 이거 뭐 감독 전작도 없고 뭐 찾아볼 필요가 없어가지고 막 뒤져보다가 이제 구딜 헌팅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맷 데이먼이 두 가지 조건을 달아가지고 왜 깜빵 갔다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그 교수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연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최면술 거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막 놀리면서 계속 얘가 뺀찌를 놓잖아요. 그 5명한테 뺀찌를 맞고 이제 자기 옛날에 룸메이트였던 그 교수 로빈 윌리엄스. 로빈 윌리엄스한테 찾아가서 이제 설득을 하는데
로빈 윌리엄스가 싫다 그러거든요. 네. 안 하겠다. 네. 그랬더니 그때 이제 맷 데이먼을 소개하면서 네. 야, 너 알지 않냐? 라마누잔이 하디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거를 만들었지 않냐? 네. 근데 똑같은 놈이다. 라마누잔 같은 놈이다. 네. 그래서 얘를 꼭 좀 해야 되는데 네가 좀 도와주라. 네. 그랬더니 이제 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면서 그때 설명을 길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디 교수 얘기도 하고 뭐 라마누잔 얘기도 하고 공식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 길게 하는데 네. 그때 이제 한번 인용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어쩜 맷 데이먼이 그걸 각본을 썼는데 네. 라마누잔의 실화를 바탕으로 썼을 수 있겠네요. 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맥락의 이야기가 네. 그 라마누잔 하디 교수하고 똑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아보다가 제가 이제 워낙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어서 네. 2부에는 좀 빗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뒤지다 보니까 네. 구디 런팅이 사실상 거기서 모티브를 따왔겠구나 그러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모티브를 따서 구디런팅의 각본을 썼다 그러면 진짜 천재적인 각본인 것 같아요. 네. 그 모티브를 가지고 그렇게 푼다는 게. 그러니까요. 네. 이 모티브로 그렇게 했어야 되네. 그러니까 실화를 옮긴다고 대사가 아니고 이런 느낌? 네. 아무튼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2부에서 정리를 조금 해드리고요. 네. 네. 아쉬운 게 라마누잔에 대해서도라도 좀 공부를 해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좀 아쉽네. 김프로님이 그래도 지금 뭔가 찾아오셨네요. 아, 그래요? 일단은 승국이랑 너무 닮았어. 저는. 그러니까요. 네. 그 사실은 이제 저는 전작을 찾아볼 게 없으니까 네. 이 데브 파텔 전작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네. 네. 슬럼독 밀리어네어에서도 진짜 똑같더라고요. 네. 승국이랑. 맞습니다. 그 뭐 무한대로 본 남자 쥐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배우와의 대화. 자, 아무튼 그래서 맷 브라운 감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가지고 네. 뭐 필모를 찾아볼 수도 없고 네. 보니까 원작은 무한대를 본 남자라는 원작이 있더라고요. 소설? 네. 아, 원작 소설이 그렇구나. 로버트 캐니걸이라는 네. 사람의 원작이 있고 그걸 이제 맷 브라운이 각색해가지고 네. 쓴 거라서 제가 원작이라도 좀 찾아볼까 싶어가지고 네. 뒤졌는데 아직 번역된 서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도 없고 네. 야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번에 사실 좀 되게 난감했는데 이게 흥행이 좀 했으면 바로 번역해서 들어왔겠죠. 그렇죠. 그랬을 텐데. 네. 네, 그렇죠. 흥행이 될 것 같았어도 들어왔겠죠. 그렇지.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라마누잔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풀었는데, 네. 사실 수학에 대해서 네. 뭐 고등학교 이후로 수학을 딱히 이렇게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야, 그 소재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네. 뭐 이런 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어떠셨나요? 뭐 사실 영화에서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잖아요. 네. 네. 칠판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도 없고. 그렇죠. 네. 칠판 한번 잡아주긴 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굳이 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기보다는 그냥 인물에 집중해서 네. 푼 게 아닌가 뭐 싶습니다. 저 이제 그러니까 좀 떠오른 영화들이 몇 개 있었는데 수학자가 나오는 영화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 수학자들이 나오는 영화들이 전부 다 왜 그들이 한 업적을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영화가 될 수밖에 없나 했을 때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알아? 그래서 결국은 딴 얘기로 가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학은 어쩌면 허구의 세계잖아요. 숫자라는 게. 네. 물론 이제 실존하는 것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도구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 수학자, 특히 천재 수학자들은 왜 거기에 빠져들고 네. 그리고 현실과 그 자기가 빠져든 이 수의 세계의 괴리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영화가 취한 방법은 그 괴리를 보여주는 것을 약간 이방인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배척당하는 걸로 보여주다 보니까 네. 그게 딱히 와닿지 않더라고요. 수학이 아니라 네. 음악이어도 되는 거잖아. 그 이야기는. 그렇죠. 네. 어떻게 인도애가 네. 오케스트라 단원이 돼? 라고 해도 될 얘기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심지어 그랬다면 뭔가 좀 음악을 이렇게 연습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뛰어난 음악을 연주해가지고 뭔가 실제 들렸을 때 우리가 감동받아버리면 아, 제가 저처럼 저렇게 뛰어난 훌륭한데. 사람이니 네네. 뭐 이런 게 왔을 텐데 수학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배척당한 걸 보여주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도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아, 그러네요. 뭐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수의 세계에 약간 발을 들여서 그게 아름답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을 넣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 장면이 있거든요. 어디에 있습니까? 모래로 네. 아내한테 설명할 때 네네. 우리가 이걸 다 이 안에 모든 입자들 수를 셀 수 있고 네네. 패턴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냐. 난 이게 너무 좋다. 네.
내 세상에 이게 전부다. 네. 라고 할 때 저랑 아내의 표정이 똑같아져요. 뭐라는 거야? 왜 집에 안 들어오냐고. 아내는 너 왜 집에 안 들어오냐고. 그런데 뭐 뭐래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전혀 와닿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게 참. 아, 재밌네. 네. 아니, 좀 얘기했듯이, 뭐 추천해주신 분도 계셨는데, 네. 그게 뭐, 비범한 천재들의 이야기를 좋아해서, 뭐 네, 이 네. 소재만으로도 되게 좋아했고, 네. 뭐 네. 내가 비범한 사람이 되지 못한 한계가. 그렇지. 네. 맞아. 그래서 그런가? 천재에 대한 영화를 좋아한다고 되게 그랬잖아요. 좋아요. 뭐 그래요. 그래서 되게 어떠셨어요? 흥미있게 봤는데, 네. 그냥 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아, 이게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뭐랄까 챙겨가면서 만든 영화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냥 뭐, 거칠게, 그냥 잘 짚고 넘어가고, 뭐, 굳이 의미를 찾자면, 실존 인물에 대한, 뭐, 평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의미 정도는 있겠다라고 보고 가서, 영화 자체로는 이렇게 뭔가 재미를 많이 느끼지는 못했는데, 네. 어쨌거나 그건 있더라고요. 정말 이 영화 안에서 또 그렇고 실제로도 그랬지만 32살의 젊은 나이에 네. 정말 살아있었으면 막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 것 같은 사람이 죽는 그 장면에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게 뭐 영화 안에서가 됐든 밖에서가 됐든 하여튼 뭐 그런 의미 네. 정도를 찾을 수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뭐 네, 네.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게 승국이 연기가 불을 뿜죠. 연기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연기 잘하더라고요. 이 배우가 사실 되게 좀 가벼운 영화, 네. 이렇게 무게 있는 역할을 하진 않았거든요. 네네. 메리골드 호텔? 메리골드 호텔. 이 보진 않았는데. 시리즈로도 나오는 네. 영화인데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 인도에 이제 다 쓰러져가는 호텔을 이어받은 야심차고 착한 청년 경영자가 실버타운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노인들만 묵을 수 있는 호텔을 만드는 건데 그 노인들로 캐스팅된 면면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 사이에서 중심을 딱 잡는 되게 유쾌하고 이제 이런 밝은 청년으로 나오는데 네. 이 청년이 여기에서는 무게감이 주어지니까 되게 새롭더라고요. 배우가. 이 배우가 또 많이 알려진 게 이제 뉴스룸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드 그렇죠. 뉴스룸에 나오는 그 인도계 뭔가 거기서도 뭔가 분석을 잘하는 애로 나오나? 뭐 컴퓨터 IT 쪽에 좀 그렇죠. 뭔가 네. 좀 특출난 그런 애로 나오는데 하여튼 뭔가 평범해 보이지만 비범함을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외모라고 해야 되나? 네. 슬럼독 밀리언에로도 되게 똑똑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퀴즈 맞추고. 그렇죠. 네. 그렇죠. 천재인가? 천재 이승국. 천재 이승국의 무한대를 본 이승국. 뭐. 네. 하여튼 뭐 그런 캐릭터를 뭐 주로 맡아오고 있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연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뭐 제레미 아이런스 맞나? 아이언스. 제레미 아이언스의 연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네. 근데 이게 궁금하더라고. 제레미 아이언스 성적 지향성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약간 거기에 대해서 약간 살짝 뭔가 뉘앙스를 풍기고 가는 건가? 원래 이랬나? 뭐 이런 궁금증이 어느 있더라고요. 부분이요? 그냥 뭐 결혼도 안 하고 거기 그 누구냐 리틀우드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 라마누자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네. 약간 그런 관계가 있나? 그래서 좀 약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약간 캐릭터를 그런 신체 접촉을 꺼리고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눈을 똑똑 못 쳐다보는. 마지막까지도 네,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 자기의 애정을 드러낼 때는 굉장히 또 네. 그 감정적으로 표현하다가 근데 네. 그 이상 뭔가 또 가까워질 것 같으면 살짝 또 거리를 빼고 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런 관계였나? 뭐 생각이 들어요. 그 약간 뭐 그런 의미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캐릭터 연구를 좀 많이 한 것 같긴 해요. 제레미 아이언스가 분한 하디. 그리고 저는 그 캐릭터가 아쉬웠어요. 영화 처음에 자막 나오잖아요. 버트란트 러셀이 한 말. 네. 수는 뭐 정확한 공식으로 뭐 진리를 밝히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되게 아름답다? 뭐 이런 말을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 네. 이건 하디랑 라마누잔 얘기잖아요. 네. 그 러셀의 얘기를 인용할 메시지가 좋으니까 네. 그 말을 인용한 거구나라고 했는데 네. 러셀이 등장하잖아요. 역할로. 근데 걔가 별로 하는 일이 없거든요. 러셀이 등장했나? 버트란트 러셀. 뭐였죠? 버트란트 러셀이 그 하디와 리틀우드 옆에 있는 코스염다 친구. 그 친구가 버트란트 그랬구나. 러셀이었잖아요. 딴 학교로 마지막으로 가는. 네, 마지막으로 전공가는. 네네. 그러니까 되게 실존 인물이고, 얘가 옆에 있고, 이 학교가 엄청난 학교고, 석학들이 다 모여 있고 한데, 네. 그래서 이제, 러셀이 옆에서 하디 교수한테, 너 걔를 그렇게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네. 뭐 어쩐다, 이렇게 서로 이제, 상반된 의견을 주고받는 약간의 이제, 오래된 친구
인데 네. 걔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이야기에 별로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겉핥기식으로 그러니까 나열된 느낌 영화 전체가 뭐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 안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네. 한 말도 굉장히 좋고 하니 네. 앞에 한번 집어넣고 가지만 막상 크게 영화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지는 않은 뭐 되게 가볍게 생각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인공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네네. 스리니바사 아이양가르 라마누잔이래요. 네. 풀네임이. 그리고 이제 1887년에 태어나서 1920년에 죽었는데 1차 특히 대전이구나. 예, 정수론 네. 분야에 이제 매우 탁월하게 네. 그 직관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네. 그래서 인도가 낳은 20세기 최고의 수학자 중에 한 명이래요. 근데 이제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학교를 못 다녀서 네. 그냥 그 집 어디인가에 그 수학 공식집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읽으면서 흥미를 가져가지고 혼자 독학을 한 거죠. 네. 이제 독학을 했는데 전액장학금으로 트리니티. 대학하고 네. 재능을 나타내긴 했는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네. 대학을 중퇴하고 회계사 일을 네. 중간에 하다가 인도에서. 인도에서. 이제 뭐 그 자기가 연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정리한 노트를 이제 영국으로 막 보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케임브리지 이제 하디 그 사람이 알아보고 이제 데려온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중간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우린 브라만이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카스트 제도에 의하면 인도인들은 바다를 한 번이라도 건너가면 네. 계급이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불가촉 천민으로 취급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사실 바다를 건너는 일이 네.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거를 포기하고 바다를 건너갔다 온 거지 사실은.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영화에서는 안 그렇게 나와.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한 번만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심을 한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친절하지 않으니까 네. 우리는 사실 그거에서 오는 감동 뭐 이런 게 있을 법도 한데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한 인물을 다루겠다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일대기를 얘기할 때 네. 아마 이걸 그냥 소설로 바꿔보자면 되게 좀 쉬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네. 누군가의 일생을 다룬다. 모든 걸 써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몇몇 핵심 사건들을 엮어가지고 하나의 인사이트로 저자가 엮어야 되는 건데 야심은 있었는데 네. 인사이트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루고 싶은데 어떻게 다룰지를 모르는 채로 빼고 둬야 되는 사건의 경중을 안 따지고 일단 넣어봤다. 네. 그런 느낌이 좀 커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되게 산만하고 이상하게 마무리되잖아요. 영화가. 끝날 때 1년 뒤 하면서 막 다시 플래시백 넘어가면서 근데 그게 뭘 향해 달려간지는 모르겠고 팩트는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게 좀 허무하더라고요. 이야기의 끝이. 그래서 뭔가 뭐 정리하자면 이제 다루는 인물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안 된 채로 파편적인 사건을 붙여놓고 이어붙여서 그냥 쭉 풀어낸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뭐 그냥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봤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한 사람이구나 내가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뭐 그런 뭐 정보 네. 정보 습득이 이유로 뭐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게 떠올랐거든요. 서프라이즈나 네, 네. 그쵸, EBS 뭐죠? 지식 채널 지식 채널 E 네.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정보 이외의 것을 네. 준 게 있다면 네. 뭔가 몇몇 장면은 좋았거든요. 네가 왜 이걸 증명을 해야 되냐면 하면서 도서관에 쫙 들어가가지고 네. 뉴턴의 책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리고 얘가 몰매 맞고 혼자 자기보다 먼저 캘커타에서 온 자기 친구들 피해가지고 도망치듯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 뉴턴의 발을 이렇게 막 만지냐 동상의 발을 막 그런 걸로 형상화되는 느낌 감정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뭘 포기하고 왔는지 아냐 막 얘기하고 나와가지고 네.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을 때 그 앞으로 지나가는 영국 병사들 그러니까 얘가 진짜 여기서 왜 여기 휘말려가지고 여기 앉아 있어야 되나 네. 뭐 이런 것들에서 오는 감동이 많은데 네. 그게 자꾸 이제 얘가 그래서 헤쳐나가야 될 목표랑 그리고 얘가 각오하고 돌아서서 인도를 떠났음을 보여주는 요소 같은 게 약간 한 군데로 안 모이고 아내를 두고 온 게 중요한 건지 네.
고부 갈등이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얘가 와가지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건지, 학회 회원이 되는 게 중요한 건지, 진리 추구가 중요한 건지, 뭐 하여튼 이런 게 물론 우여곡절 엄청 많았던 사람이죠. 네. 근데 그걸 뭐라도 빼지 않겠다가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사실은 이걸 다 합쳐서 뭔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느낌. 이게 뭐 가중치가 제대로 부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이 안에서도 그나마 감독이 집중했던 거는 신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요. 그 뭐 신이 알려준 네. 그 숫자의 공식을 그냥 풀어내는 거고, 근데 이게 여기에 붙어 있는 교수는 신을 절대 믿지 않는,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신을 안 믿는데 마지막에 이제 대사를 그렇게 추도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네. 자, 배 감독님 얘기해 주세요. 추도사? 추도사보다 그때 그 얘기하지 않나? 증명한 다음에 회원으로 그러니까 얘를 뭐, 뽑아라 할 때. 얘를 의심하지 않는 뭐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믿고 안 믿고는 둘째치고 네. 라마누잔이 우리 앞에 이렇게 보여준 이 증명조차 믿지 않으면 도대체 우린 누구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을 회원으로 뽑죠. 왕립학회 회원으로. 그러니까 니네가 신을 믿듯이 얘가 그 신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을 발견해서 우리한테 증명했는데 왜 니네는 얘를 못 믿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뭐 신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약간 수학이라는 학문이 신이랑 연결이 될 수가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봤는데 좀 뭐 거기 뭐 몇 번 반복이 되니까 뭐 이 중에 그나마 가중치가 많이 실리는 거는 약간 이런 주제가 아닌가 싶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래도 그 나머지로 흩어진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산만할 수 있겠다. 저는 이제 실화 그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 영화를 보면서 약간 노선의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실화가 최선일 수는 없겠다. 그리고 영화가 가지고 있는 영화라는 장치, 영화라는 기법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로 꼭 실화를 전달하는 것이 최선은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명확하게 든 거예요. 왜냐면 실화가 주는 감동이 있어서 이 한 4분 3주 전까지는 막 좀 지루하고 좀 약간 힘들게 보다가 마지막 편에 그리고 맨 마지막 크레딧 올라가기 전에 막 있었던 이런 거에서 오는 감동은 있더라고요. 실제로 존재했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고 뭐 안타깝게 일찍 죽었고 뭐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중간중간에 오는 것들을 다 상세하고 남을 만큼은 아닐 수 있구나. 그쵸. 끝나고 나서 저는 라마누잔 분명히 이제 넷플릭스 잘 찾아보면 라마누잔을 잘 다루는 다큐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내가 그걸 보면 참 재밌게 보겠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몇몇 지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재료들이 다 있었거든요. 이 영화에. 그 선택을 안 한 게 문제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 신에 대한 얘기 그리고 수학을 예술이라고 명명하거든요. 하디 교수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이게 신에게서 온 거랑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이를테면 예전에는 이 이런 수에 대한 지식을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깨우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생각해보면 왕정국가, 어디든 왕정국가였을 테니, 숫자를 안다, 천민이. 그럼 사실 모든 걸 다 까발려 버릴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글자 하는 것만큼 위협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숫자라는 것은 심지어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도 소통이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모든 것을 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르게 보면 그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실제 생활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하는 수학 공식 풀이 혹은 증명은 신선 노름이랑 다를 바가 없고 아무 쓰잘데기 없고 난 이해도 못하는 이것을 왜 이렇게 목숨 바쳐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의 삶이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말 안 해줘도 될 거라고 착각했을 수 있죠. 그냥 얘가 겪은 일을 잘 보여주면 얘가 겪은 일에서 느끼는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한 장면 한 장면에서 뭔가를 느끼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돼버릴 공산이 크죠. 근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 사람이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우여곡절인가 표현된 것으로만 볼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해결책을
생뚱맞게 갑자기 폐결핵을 알았는데 네. 그게 어디서 왜 그렇게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도 사실은 네. 모르게 갑자기 생겼고 그쵸. 네. 당연히 피부색이 다르고 뭐 인도에서 왔으니까 뭔가 네. 놀림을 막 당하고 했을 텐데 그것도 그러면 집요하게 피부색이 달라서 이런 공경에 빠질 만큼 뭔가 불편할 만큼 네. 다뤄진 것 같지도 않고 네. 저 정도 불편하면 내가 미국 이사 가도 겪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쵸. 그냥 그 정도 선으로밖에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심지어 전시 상태인데 그렇죠. 네. 전쟁통에서 얘가 정말 낙동강 오량처럼 거기 있으면서 네. 뭐 그것도 잘 드러나진 않아요. 그 전쟁을 묘사하는 방법조차 좀 나이브하기도 하고. 네. 그냥 대학교 안에 네. 갑자기 생뚱맞게 텐트 몇 개 네, 해놓고. 텐트가 있고 네. 간호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네, 그냥 그 전쟁이다. 미사일도 하니까. 떨어지는데 야 진짜 외국 영화 보면서 이런 씬 참 오랜만에 봤습니다. 인천상 작품 보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간호사들이 웃고 있어요. 안에서 텐트 안에 있을 때도 너무 낭만적이야. 영화가. 아 심지어 그 얘기도 해요. 그 제레미 아이언스가 뭐 식량 많다고 아직 그런 대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떠오른 정말 생뚱맞게도 피아니스트라는 영화가 떠올랐거든요. 피아니스트. 네. 거기 전쟁통에 독일군 나치가 네. 피아노 연주를 한번 듣더니 네. 풀어주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 이 피아니스트 주인공을.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나치군이 반대로 상황이 역전돼가지고 네. 포로로 잡혀있는 장면도 보여주고 네. 그 피아니스트가 한 일은 전쟁통에 생존한 것밖에 없거든요. 살아남으려고 난리법석을 떨고 네네. 그럼에도 얘의 정체성은 그냥 피아노 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거 하나에서 오는 감동이 있거든요. 이 피아노 선율은 아름답다. 이걸 쟤도 안다. 우리도 안다. 거기서 오는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데 네. 이 수의 아름다움 그렇게 강렬하게 설파할 수 있을 천재 수학자였는데 네. 그런 걸 한 건 보이지가 않고 네. 마지막에 하디가 고군분투한 걸로 영화가 마무리돼 버리니까 승국이가 라마누잔이 네. 마지막에 막 힘써서 뭐가 한 건 그냥 몇 장면 없어요. 종이 앞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필기하는 척하는 것 같은 담요 덮고 하는 장면으로. 근데 그게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네. 그걸 왜 지금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좀 너무 성급하게 영화를 찍어버렸다. 네. 이 이야기로.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저는 그래도 수학자 얘기라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울 텐데 얼마나 잘 했을까라고 봤는데 역시나 조금 쉽지는 않았던 네. 면이 조금 있어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5만 넘을까요? 5만 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뭐 네. 지금 26,000인데 네. 5만 언더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진짜 아쉬운 게 저는 네. 영화가 때깔이 정말 좋아요. 색감, 화질이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저번 시간에 했던 로스트 인 더스트랑 비교해 보면 네. 정말 공들여 찍은 것 같은 영화거든요. 이 영화가. 건드려 친 것 같은 네. 조명. 그런데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영화가 잘 해놔도 저는 거기 나오는 복식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옷이 이쁘잖아요. 영국 그래. 신사들이 입는 그 체크 무늬 그 코트, 3피스, 뭐 이런 거 있으니 모자 딱 쓰고 다니고 또 그 제레미 아이언스가 담배 계속 물고 있잖아요. 하이프 걔가 좀 좋아 보이더만. 그래요. 네, 헤링본 스타일의 그 패턴들 막 좋아하거든요. 나는 오히려 네. 회계사 면접 보러 갈 때 너 이거 빨리 입으라고 임시로 덮어준 겉옷 있잖아요. 이상한 야상도 아니고 블레이즈도 네. 아닌 거. 그거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되게 실용적인. 네. 아무튼 생각만큼 재밌는 영화는 아니었는데 네. 흥행을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굳이 뭔가 추천을 조금 해주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예를 들어서 로스트 인 더스트를 보고 그 미국 남부 억양에 대도하는 영어 너무 싫다. 이걸로 귀를 씻으세요. 영국 영어로. 네. 아우 제레미 아이언스 목소리로 영국 억양으로 얘기하니까 멋있더라. 이 영화는 그 주인공이 되게 매력적이긴 하더라. 배우가. 승국이요? 네, 승국이. 네, 그래서 저는 이 배우가 그렇지, 저런 역할을, 인도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배우가 저 사람밖에 없으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배우구나, 좋은 배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아시아인 하면 뭔가 무술하는 사람으로 다 몸 좋은 걸로 대표되는 캐릭터로 가잖아요. 요즘 헐리우드에서 인도인 하면 다 뭔가 수학이나, 그렇죠. IT 똑똑한 쪽에 사람. 똑똑한
사람 대표는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대부 파델이랑 그것도 걔 있잖아요. 그 내 이름은 칸에 나오는 그 배우 있잖아요. 네네. 그 두 명밖에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 저 사람도 있잖아요. 제이슨 본에서 나왔던 그 IT 거기도 인도계 그래요.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나. 그 몇 명 있어. 그 제이슨. 대전시회장에서 무슨 저 해킹할 거 뭐 CIA하고 뭐 저거 하고 하는데 네. 뭐 어쨌거나 하여튼 뭐 헐리우드 시장 안에서 네. 그 인도인에 가져가는 그 전형성이 네. 뭐 그대로 묻어나는 이것도 또 영국 영화인데 영국도 네. 뭐 크게 다르지 않게 라마누잔이 이 전형성의 시초였네. 그렇겠죠. 인물 자체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인도인의 뭐 탁월함을 알린 첫 번째 케이스.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건 아니겠지 설마. 그냥 근래에. 네. 네. 근데 예전에 제가 무슨 수의 비밀인가 이런 다큐멘터리가 네. 있어서 이집트, 인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만든 다큐가 있었는데 인도가 전통적으로 수에 굉장히 강했더라고요. 강하잖아요. 거기 네. 구구단이 뭐 20 네. 뭐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이제 숫자를 잘 다루는 것이 네. 어떤 신을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종교도 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예전부터 고대로부터 수의 강국이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IT로 발전된 거 아닌가? 그게 그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수학이 이제 뭐 코딩이랑 그렇죠. 뭐 이쪽으로 이어져서 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인도에 있는 무슨 공과대학교 떨어지면 MIT 간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실리콘밸리의 거의 대부분의 대표들이 인도 출신이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수를 잘한다는 게 네. 이게 시대를 불문하고 굉장한 능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쫄깃쫄깃한 영화, 뭐 서사가 재밌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셔도 된다. 네. 뭐 굳이 저는 딱히 추천해드릴 만한 분들이 생각나지는 않는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실화를 바탕으로 감동을 받고 싶다 네. 해도 이 영화 말고 맞아요. 다른 영화도 많이 있어서 네. 굳이 이 영화를 보면서 실화의 감동을 아까 말씀하신 그냥 지식 채널 2 정도. 에 네. 나오는 라마누잔 정리된 게 있으면 네. 그거 보셔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맞아요.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아까워요. 네. 이 아이템 자체가. 네. 이걸 이렇게 덤벼들어서 이렇게만 완성해보면 안 됐는데. 네. 근데 보면 이게 한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들이 잘 만들면 엄청난 수작들이 많은데 그러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일대기 중에서 뭐 어떤 장면을 골라내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조금씩 다 잡아주기도 좀 힘들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성취에 대해서만 설명해야 되나 싶게 하면 그것도 설명이 너무 전문적인 분야고 그렇죠. 이게 정말 힘든 분야인 것 같은데 이건 뭐 영화를 만들 때는 조금 아니란 생각으로 들어간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전기 영화를 보면 네. 보통 한 사건으로 끝나거든요. 그 안에서 앞뒤가 다 나와요. 사실 설리 기장의 전기 영화예요. 그러네. 얘가 왜 이런 인물이 됐는가에 대한 설명을 다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뭔가 메인 사건 자체도 잘 모르겠고 이해하기 어렵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뭐 네. 계급도 담고 네. 뭐 인종차별도 담고 네. 뭐 편견도 담고 뭐 다 때려 넣으려다 보니까 그렇죠. 엣지가 생기지는 못하고 그냥 후루룩 지나간 게 아니라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이 인물에 대해서 감독 스스로 아니면 각본을 쓴 사람이 평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의 코어 핵심을 가지고 풀어내지를 못한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생각만이라도 좀 정리가 됐으면 이야기 하나로 모아져서 좀 더 메시지가 확실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 해보는데 외화를 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드문 일인데 네. 어쩌면 이게 그냥 되게 기획 영화였겠다 싶네요. 제작자 누군가가 네. 야 이거 영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라마누잔 그거 해가지고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얘 캐스팅 해가지고 찍자 해가지고 어쩌면 감독도 경력이 이제 많지는 않은 감독, 신인에 가까운 감독, 제작비도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걸 근데 제레미 아이언스랑 승국이가 하겠다고 하면 만들어질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펀딩을 해서 요 정도로 나왔을 수도 있겠다. 발리우드를 겨냥해서? 발리우드를 겨냥했을 수도 있고. 춤추고 뮤지컬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왜 그런 고만고만 기획 영화들이 나오는데 이게 왜 이걸 이렇게 했어? 아이템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다. 하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외화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겠네. 배경이 궁금하네. 네. 그러네요. 영국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영화가 나왔을까요?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영화를 정말 좋아하셔가지고 네. 뒤져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네. 뭐 굳이 뭐 추천을 해드려야 될까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어쨌든 그래도 네. 2부에서 저희가 어떤 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끝난 거 아니었나? 네. 얘기를 하긴 해야 되니까 네네네. 2부에서 나머지 얘기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